여러분, 멀쩡히 운영하던 가게가 문을 닫거나 바뀌는 경우들 본 적 있으신가요? 장사가 안 된다거나 건강상의 문제 혹은 이사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물주 혹은 건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갈등 때문에 영업하는 데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가게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한 곳에서 장사를 7년째 하고 있고 한 2년 전에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첫 5년은 장사하면서 건물주와 갈등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다른 주인으로 바뀌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좀 안 좋은 쪽으로요. 건물주가 바뀐다는 것이 제가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장사하는 건물의 건물주인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면 가장 좋을까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장사하는데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제 경험에 기반한 내용이고 처음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 끝까지 영상 시청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떤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또 어떤 건물주를 만났느냐에 따라 첫 장사의 난이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첫 번째는 바로 건물주의 성향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새 점포를 구할 때 점포 컨디션이 아무리 좋아도 건물주의 성향에 의해 갈등이 예상된다면 그 점포는 패스할 생각입니다. 계약을 앞둔 초보 사장님이시라면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 건물주의 성향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실 중개인이 주위의 모든 건물의 주인들의 성향을 꿰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위의 소문 등을 통해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때문에 고통받는 케이스를 몇몇 봤던 터라 계약 당시에 중개사에게 건물주인이 어떤 분인지 여쭤보고 또 다른 중개인을 통해 크로스 체크 후 평판이 좋다는 판단을 한 후에 계약을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얻은 점포의 건물 주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나서 5년 동안은 건물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 없이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점포의 규모에 따라 계약 시에는 월세 인상이라든지 건물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건물 주인들이 당연히 관여를 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큰 문제 없이 점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여가 좀 과한 건물주라면 정말 피곤합니다. 뭐 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등등. 물론 건물에 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임차인으로서 여러 부분에 태클을 걸고 지체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괴로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계약 전에 건물주의 성향을 중개사나 주변을 통해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전문성을 가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입니다. 물론 훌륭한 공인중개사님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정말 전문가라는 게 의심이 들 정도로 계약 시에 어처구니 없는 요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가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불법 건축물과 관련하여 중개인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야 계약할 때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나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건축물 대장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을 하겠지만 첫 임대차 계약 시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업장에 처음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가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말을 안 해준 건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저 또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도 없었기에 불법 건축물인지조차 모른 채로 수년간 장사를 해왔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옆 건물주인이 계속 신고를 하는 겁니다. 옆 건물주가 계속해서 불법 건축물 철거를 저희 건물주인에게 요구를 했는데 처리를 안 했던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저희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업장의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 부분을 계속 저희 건물주에게 철거하는 식으로 괴롭혔습니다. 사실 철거를 할 수 있지만 장사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가게 일부분이 날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또 그 공사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면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재계약 시점이 다가와서 재계약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새로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역시 고지가 없었고 일이 터지니 저에게 와서 사장님 불법 건축물인 거 몰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중개사는 건물주인이 바뀔 때 건물 중개를 한 중개사였고 주로 건물 임대 관리를 대리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황당한 사람은 저인데 지금 건물주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으니 공사를 해야 한다. 계약할 때 확인을 하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대차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잘 아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차인인 저는 공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없고 책임도 없으며 계약 기간 동안 장사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임차인이 건축해서 만들지 않은 이상 건물에 발생한 문제는 건물주가 해결을 해야 하고 또 그 건물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약 중개를 한 중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법률 상담을 통해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고 불법 건축물 철거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옆 건물주와 우리 건물주 사이에 어떤 이슈나 갈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개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확인조차 안 하는 군개인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었고 정말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 될 때보다 이런 막막한 문제를 만났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창업을 준비하신다거나 계획 중이시라면 전문가를 너무 믿지 말고 나도 직접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부동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공부는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인 성향이라든지 불법 건축물, 공인중개사와 관련한 체크는 최종 계약을 하기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꼼꼼하게 확인해서 스트레스 없는 장사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